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시찰 내용 등을 놓고 한일 두 나라가 신경전 중입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 12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했는데 3박 4일간 방일 일정만 합의가 됐다고 하죠. 자, 김 평론가님, 약간 우려했던 바가 아닌가 싶은데 양국 간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겁니까? 일단 우리가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뭐 오염수든 처리수든 간에 그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알프스라고 하는 지금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는 그 기계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해양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방류를 할 계획인데 해양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핵 연료봉이 다 녹아내린 상황이잖아요. 지하수라든가 물이 유입됐을 경우에 굉장히 고농도의 오염되는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못 될 때 그때 자동으로 정지시키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수 없도록 하는 잠금 장치 같은 걸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협의한 걸 보니까 일본은 시료도 채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알프스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도 직접 보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다른 거 예민한 기기, 특히 이제 오염 물질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기에 대해서도 뭐 일본 원자력 기구에서 그 승인하지 않았으니까 보여줄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애초에 나왔던 것처럼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 성격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일 정상회담 때 사실은 전제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합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시찰단 네. 얘기 나올 때. 아니면 일본의 의도가 뻔히 보였던 거잖아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압력 넣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대만도 그랬었던 거고. 그렇다면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전제를 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얘기 다르고 우리 얘기도 다른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거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신뢰만 잃고. 여기서 과연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계속 상황을 호도하고 립서비스만 하다가 3박 4일 시찰하고 돌아오면 뭐 충분히 봤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다음 달에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최종 결과 발표하는 걸 보니 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얼버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아닐까.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검증이냐 또는 시찰이냐 설명이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놓고 설명회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과는 말 그대로 무관한 설명회. 설명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효과 없어요. 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면허증을 내주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만 가져올 것 같아서 저도 심히 걱정돼요. 가서 시찰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시료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간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을 갖고 거기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만이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가면 도쿄전력에서 자기네들 홍보 영상 보여줍니다. 홍보 자료 줍니다. 그거 다 살펴보고 또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옆에 수족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갖고 광어랑 전복을 키워요. 어우, 광어랑 전복 잘 자라고 있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바다로 들어가는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그 해저 터널 있잖아요. 거기 그냥 한번 시찰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조사할 수 있고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 광어랑 전복을 일본 사람들이 먹진 않나요? 먹진 않겠죠. 그냥 잘 키우고 있다라고 네. 그냥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안 가느니만 못하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으로만 보는 저런 시찰과 검증은 정말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말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이런 식의 그냥 시찰, 관광성 시찰은 예. 결코 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찰단 뭐 실효성, 뭐 시료도 별도 채취도 안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가서 얘기 듣고 구경하고 오는 건데,
정치적 협상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 사회에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해요. 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큰 대지진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원자로가 폭발할 거라고 하는 거, 만약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상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치유하든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저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최종적인 선택들을 해가는 과정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그걸 그대로 그렇게 자꾸 묻어가면서 위험하지 않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영향을 받는 국가들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내용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걸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는 역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 또 우리 이제 어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본에 그런 것까지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해요. 네. 태평양으로 방류하고 난 다음에 그게 3년 돌아다니든 2년 돌아다니든 그 바닷물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의 영향이라는 거 영향이라는 거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거는 몇십 년 후가 되더라도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죠. 검증할 수 예.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단순하게 방사성 물질 일부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 물고기 생태계 내에서 누적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기대는 이 외교적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조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덜컥 합의해놓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율이 안 된다.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저는 앞으로도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협상이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본과의 정치적 협상,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선호도가 반영된 일들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이번에 빨리 한국에 방문한 건 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하고 핵 공유 협상과 관련해서 협의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주로 나눴어요? 라는 게 궁금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G7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국 측에 좀 전향적인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좀 이끌어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거기 가서 한번 검증해 보겠다고 했을 때 일본이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덜컥 받아들인 건 뭐냐면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찰단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검증 형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한국도 별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방류해도 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를 오히려 설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접국인 한국도 반대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로. 근데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약 예정대로 방류가 된다면은 제주도, 그 다음에 부울경, 그 어촌 지역, 그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총선 정말 되게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정도 국민의힘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일본은 오염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있잖아요. 처리수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일종 의원이 이거는 오염 처리수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먼저 꺼내거든요.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어요 라는 인상을 줘야지 일본이요 오염수라는 단어 쓰는 걸 되게 불쾌해하고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국제사회에서 처리수라고 쓰니까 우리도 처리수라고 써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되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신화나 모양새나 이미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강하게 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시찰단 파견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일본이 설명의 수준, 그러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관광, 구경시켜주는 수준이라면 시찰단 못하러 가요. 네. 쟤네들의 오염수 방류 그 논리에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입장을 왜 대변해 주냐고요. 그래서 시찰단이 방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오염수가 방류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오염수가 방류가 되더라도 국제 규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방류되는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는 게 예. 시찰단 파견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일본의 저러한 모습에 들러리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굳이 뭐 갈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발 좀 강하게 나가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들은 헷갈리는 게 뭐 대통령실 설명은 일본이 대단히 협조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조적이면 왜 날짜밖에 못 정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국민들과 야당, 언론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협조는 뭐냐면 정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협조하는 거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협조는요, 정확히 저기 워딩이 써 있잖아요. 둘러볼지, 조를 나눠서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 대략적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 대단히 협조적이다.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3박 4일 동안 어느 일정을 잡아가지고 둘러볼지를 일본 측에서 잘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스케줄 짜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가요? 그럼 지금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예. 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 간에 협상을 할 때 합의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제3자 배상안 문제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그 외교부에서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최소한 사과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지지율 10%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 라고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나 또 외교적으로 그 어떤 이후 미칠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교부 관리들이 먼저 우려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합의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대통령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실 참모니까 어떻게 해서든 립 서비스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찰단 보내기로 그냥 덜컥 대통령이 정상 간 협상에서 그냥 합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협의로 들어가니까 이미 일본이 만들어 놓은데 우리가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외교적인 어떤 그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말씀 지적하고요. 둘째로 중국하고 우리 관계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얘기 나왔을 때 중국이 계속 반발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 나중에 또 중국하고 그거는 따로 협상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하고는 왜 못합니까? 일본하고 그래요. 제3자 배상안 문제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죠.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우리 안 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일본이 또 받아들여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뒤에 가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계속 대통령 뒤에 따라가면서 관리들, 여당 정치인들이 전부 다 괴담 선동하지 말라고 오히려 국민들 막 야단쳐요. 언론들이 막 지적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압력 넣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까? 이 후과를 누가 감당할 겁니까? 저는 계속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 뭐라고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오히려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네. 장 소장님께서는 사실 일본과 우리가 이게 세부 사항이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결국 조율이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냥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다 해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3박 4일 일정까지 다 합의를 했고,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셨듯이 정상 간에 합의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실무단 차원에서 조율이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예. 우리 시찰 안 갈래 이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찰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주지 않는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찰단의 활동과 돌아와서의 보고 때문에 일본이 한국도 문제 제기 안 해요. 한국도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용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는 일을 이번 시찰단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스러운 건 국민들이 네. 뭐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토큰 결단을 해서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은데 왜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일본과 또 분위기가 나빠져야 돼?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직자가 국정을 운영을 하고 네. 또한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에 한치의 뭐 틈이 있고 오차가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게 공직자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뭐 규격에 맞다, 뭐 조건에 맞다, 방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네. 일본 후쿠시마 거기 수족관에서 키우는 광어랑 전복 그거 드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본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그냥 자국 내 영토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왜 인류에게 저렇게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는지 정말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네, 오염수 시찰 관련해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번 주 초에 화상으로 있다고 한데요. 김수환 평론가 어떤 당부 좀 정부한테 근데 뭔 일본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반일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어민들한테 미칠 파장이나 또 피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믿을 거예요. 안전하다고 아무리 얘기도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어민들 잡아올린 물고기나 이런 거 안 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방류까지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일본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들을 하는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으니 또 과학적인 것들 결과까지 합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질 거라는 건데 지금 막 밀어붙이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피해는 일본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번에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는 그럼 안 보낼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염수 시찰단 관련해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는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수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